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뇌종양을 앓으면서 가장 처음 치료를 받기 시작한 병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모이고 석학들이 계신 우수한 병원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입원하고 병동에 있을 때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의 자존심이 참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 분야에 있어 갖고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완전하게 마스터되어 있는 자기 실력, 이게 아니면은 그런 자존심이나 이런 건 나오기가 힘듭니다. 하긴 저희도 그렇잖아요. 의대 이러면은 대한민국의 1%라고 그러는데 의대를 나오면서 그 자기 본병원에서 인턴 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겪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몇 프로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뇌종양 수술을 결정을 했고 입원을 했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의욕도 정말 대단합니다. 하루에 3번 정도를 자면서도 회진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묻는 게 그겁니다. 이대성님! 예 하고 이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긴 서울대병원 입원병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뇌 수술을 하신 분들은 간혹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또 주무시지도 않고 밤새 소리를 갖다가 지르고, 뇌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인체에 있어 갖고 사소한 그 작은 부분 하나도 상당히 그 의료진들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 그런 부위가 바로 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부터도 하여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무조건 의료진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고향인 창원에서 올라올 때도 이제 신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의사들은 사람 고치는 기술자다. 네 신체는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맡겨놓으면 잘 고칠 것이다. 네 운명은 하느님에게 맡겨라. 기도하면 하느님이 결코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신부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병원에 온 거지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갖고 온 것은 아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의료진들도 나를 도와서 이 나쁜 병을 어떻게 하든 이제 제거하기 위해 갖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분들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퉁명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퉁명스럽다고 그랬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다 좋게 보이더라고요. 또 그 많은 또 환자분들을 갖다 대하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환한 미소와 너그러움 뭐 이거가 계속 연속되긴 좀 사람인 이상 힘들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의료진 선생님들이 항상 고마웠어요. 늦은 밤에도 그분들도 회진 돌 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담당 주치의 선생님들도 야간에 그 근무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와갖고 일일이 그 질문 사항들, 오늘이 며칠입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이름이 뭡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똑같은 틀에 박힌 질문이지만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정신이 뇌를 건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저도 혹시 질문에 잘못 대답을 할까봐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력을 보면서 어쨌든 외웁니다. 오늘은 그 1월 12일이구나. 오늘은 1월 13일이구나. 여기는 502호지. 여긴 402호지. 여기는 403호. 아니다. 402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막 이렇게 질문해보고 대답하고, 그 뭐 이렇게 와갖고 자다가 갑자기 이대성님 여기가 어딥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대답할 그 생각을 하기 위해 갖고 정신을 한 번씩 가다듬기도 하고 이런 적이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수술하고도 이제 한 5개월째 드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여유롭게 이제 웃음이 돌고 이러는데 그때는 참 난감했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와 의료진과의 믿음, 긍정적인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환자가 의료진을 불신하고 뭐 이런다고 들면은
어떤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믿었습니다. 아, 저 선생님이 나를 낫게 해주신다. 아, 지금 내 피를 뽑더라도 아, 이거는 나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하기 위하니까 좀 아프더라도 참자. 주사를 넣더라도 아, 이거는 내 몸 안에 이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응원군을 투입해 주는 거니까 좋은 의미로 잘 참고 하여튼 이 응원군을 갖다가 열심히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로만 60평생을 들었지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뇌종양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병으로 인해 갖고 자주 드나들어 봤는데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건 좋지는 않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대성님 오늘 나가시면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씀엔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이란 것은 몸이 아파야 찾는 곳이지 병이 안 생기면은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안 찾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삶이 지속된다는 것이겠지요. 병원은 4층, 5층에 좁지만 복도에서 이렇게 운동으로 이렇게 그 보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코스가 있던 게 이제 생각이 나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대성님! 그래가지고 예 이러면 또 누워 있습니까? 이러면 사실 전 누워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맨날 누워 있은 것 같아요. 그냥 누워 있으면 죽어요. 일어나서 걸으세요, 걸으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걷는 게 남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걷는 게 만병통치랍니다. 만병통치.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고 몸의 균형도 잘 잡히고 또 모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걷는 거랍니다. 병동 사이에 통로에 보행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어야죠. 그거나 맞다나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때도 1인실에 있었어요. 1인실 병실료는 뭐 45만 원인가 정확하게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호자가 계산을 했으니까 상급 병실료라 이렇게 좀 고단까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의료보험이 2인실까지는 되는데 1인실은 안 되니까 비급여고 약간 부담은 됐는데 1인실에 있었습니다. 단독 난방기나 이런 게 있었고 화장실도 별도로 있고 샤워실 이런 게 있으니까 독립적인 공간은 좋았습니다. 식사는 환자식이 나오는 건 한 병원과 똑같지만 해화동 본원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구건물이었습니다. 본관에 그 대한외래라는 건물을 같이 이제 옆에 붙여 증축을 했더라고요. 지하 1층까지 진료실이나 치료실, 식당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호자나 손님들이 오셔도 1층으로 내려가면은 식당가가 있었어요. 대한외래 산에 직원 식당도 있고 또 일반 푸드코트나 아니면 제과점 내지는 간단한 쇼핑을 할 수 있는 모자, 가발, 기타 작은 그 액세서리 같은 것도 이제 그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본원은 큽니다. 저도 벌써 몇 번은 다니고 그러더라도 갈 때마다 아 여기로 내려가면 어디지? 아 여기 어디지? 혼잡하고 우리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정도로 내부 구조가 복잡스럽습니다. 편의시설, 식당과 쇼핑과 환자들을 가볍게 임의용을 다듬을 수 있는 뭐 임의용실까지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층에 로비 옆에는 이제 편의점도 있어요. 꼭 생활에 필요했던 치약, 칫솔, 휴지, 음료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살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입원해갖고 큰 불편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1월 10일 날 수술을 했는데 15일 날 강퇴당했다고. 선생님들도 보시는 눈들이 매일매일 채취하는 뭐 그 자료들 있잖아요. 체온, 혈당, 혈압, 분비물들 그리고 식사량, 소변량까지 보호자들이 체크를 하게끔 기록부를 줍니다. 쭉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고 주치의 선생님들이 이런 다음에 굳이 막 이렇게 입원을 시켜갖고 잡아두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뇌수술을 하고 났는데 5일 만에 이제 강퇴를 당한 건.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병원에 우수한 의료진 선생님들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서비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료진들의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가 아까 말씀하시면서 1인실 비용은 보호자가 계산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계산한 보호자, 바로 접니다. 뇌종양 수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비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아빠는 1월 7일에 입원하셔서 1월 15일에 퇴원하셨고요. 수술비 총액은 무려 2천만 18만 2,372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영수증 보이시나요? 그렇지만 놀라지 마세요. 중증 산정 특례 적용을 받으면 전체 수술비 본인 부담금의 5%만 부담하면 되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부담했던 금액은 794만 3,212원인데요. 이것도 저희 아빠가 1인실에 계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루에 45만원씩, 비급여 1인실 사용료는 총 315만원이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비급여 약물 글리오란의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는 수술 전에 250만원 정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거보다 약간 적게 나왔어요. 218만 1,140원.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급여, 1인실 사용료랑 글리오란 사용. 양성인 경우에는 글리오란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거보다 좀 더 돈이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외하면 대략 261만 2,072원. 이 정도 가격이면 생각보다 많진 않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처치 및 수술료 35만 9,654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검사료, 수술을 위한 검사 92만 897원. 치료 재료대, 치료했을 때 아빠 머리에 이런 거 거지 같은 거 붙이고 계셨고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한 재료대가 필요했는데요. 34만 2,673원. 그리고 입원하고 난 후에 MRI를 2번 정도 찍었던 것 같은데요. 수술 전과 수술하고 나서 중환자실에 계시는 날 밤. 그렇게 해서 2번 MRI 값이 72,365원. 이 정도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저 역시 그랬고 많은 분들이 수술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아빠 허락 없이 아빠의 영수증을 한번 공개해 봤는데요. 중간정산쯤에 한번 문자가 왔어요. 그때는 치료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입원한 지 중간밖에 안 됐는데 아직 태어날 날짜가 한참 남으셨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건 중증 산정특례 적용 전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제하는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저희 아빠와 같은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의 경우 수술 시 글리오란 사용하시고 병실을 다인실 사용하신다면 약 500만 원이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세요.